윤통벌짓에 결국 검사들도 들고 일어났습니다. 검사 하나 탄핵시키려다 오히려 김건희가 위험해질 지경에 처했는데요. 당최 무슨 일인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회 앞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주임검사가 연임 희망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검사의 연임 결정권자가 수사회 앞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는 윤석열이라 더 큰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10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차정현 수사기획관은 최근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고, 공수처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고 차 부장검사의 연임 추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차 부장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담당관 특별감찰과장을 지냈고 2016년 10월 특별감찰관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지난 3월 상반기 검사전보 인사 때 수사기획관실로 전보하면서 특수본부 부장검사로 겸직 발령됐죠. 특히 차 부장검사는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사건, 전현희 전 국민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등에 대해 수사해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최상병 사건의 주임검사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후 초기부터 수사를 담당해왔던 바로 그 주임검사. 차 부장검사는 평소 주변에 최상병 사건을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 말해왔는데요. 이번에 연임 희망원을 제출한 것도 이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되는 바, 이 사건은 당초 수사회합 의혹에서 출발했다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설로 확대됐고, 정치권 공작설, 현직 검사의 조력 논란, 경찰 수사 무마 개입설 등 수많은 격가지가 뻗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사안이 복잡해 단기간에 수사를 매듭짓기 힘든 상황이 차 부장검사의 발목을 잡아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이런 차 부장검사의 굳은 책임감과는 별개로 가장 신경 쓰이는 걸림돌이 있었으니 차 부장검사의 연임 결정권자가 바로 윤통이라는 것.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임기 3년을 3회 연임에 총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임하려면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대통령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것. 아니 있다는 것.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군사재판에서 나온 통화 기록을 보면 최상병 사망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경찰 이첩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국방부 해병대 지휘부와 긴밀한 연락을 했던 정황이 확인됩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수사회 앞 의혹 배경에 VIP 경로설이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해당 사건 주임검사의 연임을 대통령 본인이 결정하는 것은 외양이 어색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사건 핵심 관계자가 수사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꼴인데 누가 이걸 공정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치우친 결정이 될 게 뻔한데 말입니다. 이제는 법조계에서조차 공수처의 신분보장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 등이 보장돼야 독립적 수사기관이라는 공수처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3년마다 대통령에게 다시 임명을 받아야 하는 구조 아래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전면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임 결정권자가 대통령이라 이거 안 될 가능성이 무한데. 차 부장검사 연임 안 되면 100% 윤통이 범인이네. 윤통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거미줄 통화, 무슨 대화가 오갔을까? 윤통 거부권도 말이 안 되고 국민적 의심 반드시 해소돼야 합니다. 부하들 목숨 하찮게 여기고 위에게만 잘 보여 승진하려는 심보. 이런 사람이 장군이라니 해병대가 쪽팔리네요. 사실을 덮고 거부하는 게 범인인 겁니다. 정의가 없어요. 내 가족 내 아들이라 생각해봐요. 당신들이 그럴 수 있냐고. 구명조끼도 미착용한 상태로 수색하게 하다가 익사.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윤통이 임성근 수사한다는 보고받고는 크게 화내면서 덮으라고 지시. 이게 나라냐? 원칙대로 수사하려 한 박정훈 대령에게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항명죄 뒤집어 씌워서 처벌을 해요. 범죄자 군인은 VIP 대접받고 충직한 군인은 처벌받는 나라. 이게 나라냐고요. 윤석열은 김건희 특검도 거부했듯이 최상병 특검법도 거부권 행사. 제 식구 비리 특검 수사하겠다고 하면 대통령 거부권 이용해 막는 거죠. 대통령 대우가 아주 짱인 나라네. 이제 윤통이 차 부장검사 연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일만 남았네. 차정현 부장검사가 부디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길, 끝까지 최상병 사건 마무리 짓고 나가겠다는 그 약속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공정하지 못한 수사는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어 언젠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이재명 전 대표 수사와 관련해 김 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엄미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 검사 사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공정하게 수사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요.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대검찰청에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계속 여부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지만 백 대표는 애초 고발을 대검에 했고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내려보낸 사안인 만큼 대검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 대표와 정 씨는 김건희가 2022년 9월 13일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지난해 11월 공개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죠. 올해 5월 20일 고발인 신분으로 중앙지검에 출석한 백 대표는 김건희가 명품백 외에도 180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향수, 40만 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혐의, 코바라 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청탁과 관련한 인사 개입, 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 4가지도 함께 수사해 달라며 윤통 부부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김건희 대면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실물까지 제출받아 처분만 남겨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청탁금지법상 김건희를 처벌할 규정이 없는 데다 명품백과 윤 대통령 간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백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져 김건희 수사 과정 전반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중앙지검 수사팀이 지난 20일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을 두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소집할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수사 과정을 둘러싼 대검과 중앙지검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된 모양새지만 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경우 수사 과정을 문제 삼은 대검과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 얼토당토한 이유를 들이밀며 검찰청 외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를 조사한 것을 두고 파장이 컸던 만큼 김건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면 더더욱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명분을 획득해야 했음을 과연 윤통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최상병 특검 거부권, 김건희 보호장치 마련 등으로 윤통이 하고 있는 이 꼴통짓을 국민들이 어디까지 참아주고 봐줘야만 하는 걸까요? 배가 터지도록 욕만 먹고 있는 윤 정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이제 그만 내려오시길. 탄핵만이 답입니다.